안녕하세요. 특부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입니다. 벌써 새학기 2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바쁜 거는 좀 지나가셨나요? 저도 이번 주에 또 정신이 없었어요. 이번 주가 통학비, 방과후비, 치료지원비, 그 외에 공문 같은 게 많이 나가는 시기고, 그리고 이제 개별화 교육 회의를 마쳤고요. 이번 주에 주말에 계획서를 좀 써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상 수업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3월은 바쁘죠. 그런데 저희가 3월에 이런 개별화 교육 계획서나 공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공문들은 3월에 열심히 하고 지나면은 그래도 다음 학기까지는 조금 여유로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첫 단추입니다. 기존에 있던 학생들이라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신입생이 왔거나 전학생이 왔을 경우, 혹은 새로운 학교에 갔을 경우에 우리 첫 단추 정말 중요하죠. 얼마 전에 제가 블로그에 8년 만에 처음으로 밥 외에 반찬을 먹었다는 글을 남겼었는데, 그 글에 질문이 있어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편식 너무 많죠. 특히 저 이번 학교에서 편식하는 친구를 거의 60%? 하지만 이 편식도 첫 단추만 잘 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저는 오은영 박사님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의 포인트는 단호함이죠. 생각해보니까 저 역시도 그런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단호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올해 예를 들어볼게요. 나름 편식을 잘 고친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한 학생이 들어왔어요. 너무 귀여운 학생인데 정말 말랐어요. 정말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는 밥이랑 떡갈비만 먹어요. 어린이집에서도 집에서 먹는 떡갈비를 이제 거기서 또 조리를 해서 그렇게 먹는 식으로, 간식은 아예 안 먹습니다. 이 친구에게 간식을 주는 것은 벌을 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정말 손살을 치고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힘겨워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올해 시작하자마자 밥과 반찬을, 그리고 완판, 식판 완판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편식하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긴장을 해요. 내가 어떤 자세로 처음에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선은 1순위는 부모님과 이런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음식과의 관계에서는 좀 예민해요. 만약에 내가 먹였을 때 이게 강제성이 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먹었을 때 혹시라도 이 아이가 이게 만에 하나 불편해서 체하게 되면 이것 또한 또 교사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우선 충분히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부모님도 이런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해요. 아, 우리 아이가 편식은 하지만 강제성은 띄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선생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강제로 먹였을 때 우리 아이가 혹시 정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입학식 날 제가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어필을 합니다. 신입생이라서 입학식 날 처음이고 모든 선생님이 잘해주고 엄마 아빠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집에서 하던 행동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 친구 역시 가방을 안 매려고 그래요. 자리에 이탈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 조용히 자리에 이탈 못하게, 아무리 입학식 행사여도 이 아이의 이 행동을 바로 잡습니다. 가방을 안 매려고 해요. 그럼 가방을 계속 매게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게 시작입니다. 오늘 제가 가방을 안 매게 했을 때 내일도 매기 싫기 때문에 가방 매게 할게요. 보호자에게 얘기를 하고 가방을 매게 합니다. 실제로 이 친구 계속 가방 벗었는데, 그렇게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시행을 했을 때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부터는 스스로 맸어요. 이 아이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먹히네. 우리 엄마 아빠 다 있는데 나를 편들어주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겼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뒤부터는 저는 이 아이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좀 생각을 해요. 초반에는 더 내가 던진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면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이거 이 한 숟갈 먹어야지 나갈 수 있어. 근데 이 한 숟갈이 30분, 40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오늘 세 숟갈 먹자. 근데 한 숟갈에 30분이면 세 숟갈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약속. 이 친구에게는 중요한 게 한 숟갈이냐 세 숟갈이 아니라 내가 이 선생님을 이겼냐 안 이겼냐예요. 이긴다 안 이긴다는 말이 웃기지만 이 친구에게는
이 학생에게는 이런 생각일 거예요. 내가 이걸 넘어서야지. 이제 급식소에서 조용한 기싸움이 시작됩니다. 무조건 첫 단추, 기싸움이 중요해요. 근데 이 기싸움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막 무섭게 한다.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신규 때 느꼈었는데, 신규 때 처음에는 무조건 사랑으로 아이를 대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머리 꼭대기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섭게 해야겠다. 무섭게 했을 때도 처음에는 말을 했지만 그 강도가 점점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저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져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조용한 카리스마. 이제 한 숟갈을 먹을 때 아이는 울 거예요. 막 집에서 하던 행동 떼쓰고 소리 지르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켜서 나를 당황하게 할 건데, 당황하지 않고 눈동자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그걸 기다리는 게, 네,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사전에 약을 쳐야 돼요. 영양쌤이나 다른 이제 학급의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큰 학교의 경우에는 이게 좀 어려우면 미리 부모님하고 얘기하고, 예전에 그런 편식 친구가 있었는데 학교에 얘기해서 이 학생 식판 들고 반에 와서 저랑 둘이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걸 해결되는 동안에. 그리고 해결하고 내려갔어요. 그게 한 두세 달 걸렸어요. 그런데 작은 학교 경우에는 미리 다 얘기하고, 다행히도 기존에 이 학교에 있었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아요. 이렇게 시끄럽게 하거나 울어도 자기도 할 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는 그 분위기에 우위에 섭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조금 밥을 일찍 먹거나 아니면 밥을 좀 늦게 먹어서 그 환경을 제 편으로 만들어요. 그런 경우에 저는 끝을 선호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다 가고 나랑 너만 남았어. 이거 먹으면 우리도 나갈 수 있어. 이걸 은연중에 보여줘야 되거든요. 특히 말이 아직 의사소통이 안 되는 친구의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는 2주 만에, 아니 2주도 아니라 입학하고 2, 3일 만에 밥을 먹었어요. 왜냐면 먹을 수밖에 없어. 이 분위기. 모두가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편을 들지 않아요. 저는 먹을 때까지 숟가락 들고 계속 기다립니다. 쳐내면 바닥에 떨어진 거 치우고 다시 숟가락을 떠요. 나중에는 이 생각을 해요. 한 입 먹고 끝내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걸 좀 고쳐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는 근데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 먹은 거 사진 찍고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영상 컷 찍어서 어머니 이 아이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같이 해봐요. 그래서 부모님도 집에서 시도도 해보십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의 한 컷에서 이 아이가 강제성이 없다는 것도 아시면 점점 믿어갑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과 그리고 협조. 저만 한다고 해서 아무 소용 없어요. 만약에 저만 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금방 규칙이 잡혀요. 하지만 집에서는 다시 또 원점이에요. 이것을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를 부모님에게 계속 어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뭐 햇밥만 먹는 친구, 그리고 나물 안 먹는 친구 다 고쳤습니다. 첫 단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첫 단추는 꼭 편식만 해서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학습에서도 그래요. 저희 반 아이들이 저를 정말 무서워하는데 나 소리 높인 적 없고 이 아이에게 뭐 혼낸 적이 없는데 왜 그렇지? 근데 이 단호함이거든요. 이 선생님은 한 번 한 말은 무조건 해. 이거를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숙제를 할 수밖에 없고 학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적절히 채찍과 당근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저를 무서워하지만 도움반에 안 가. 이러진 않습니다. 그 조절을 정말 선생님들만의 그런 노하우로 만드셔야 될 것 같고, 채찍과 당근 속에 단호함을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새학기 너무 바쁜데 그래도 이번에 새학기 온 친구 너무 귀엽고요. 그리고 그 편식도 고쳐가고 하나씩 이뤄가는 거에 너무 기쁩니다. 기쁘고 이제 이 바쁜 시기가 지나면 아이들하고 뭐하고 활동을 할지도 되게 설레기도 하고요. 선생님들도 되게 바쁘실 텐데 바쁜 와중에도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뱉은 말은 아이들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미션이나 내가 뭐 지키지 못할 거, 너 이렇게 하면 아예 뭐 못해. 정말 뭐 그거 못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잘 키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영상은 교사만 보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보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이 편식 어떻게 고쳐요? 그러면 집에서는? 라고 할 텐데, 사실 저도 부모인데 부모님들은 이게 어렵습니다. 첫 단추가 이미 지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오늘부터 단호함. 그럼 아이가 갑자기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래? 반항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새학기가 정말 기회입니다. 내가 단호함을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단호함을 보이고 이 단호함을 이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선생님이 이제 이 행동 교정이 들어갔는데
이어서 집에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이어서 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엄마만 했을 경우에는 엄마 갑자기 나한테 무조건만 오냐오냐 해주던 아빠가 갑자기 바뀌었어. 반항심만 커질 거예요. 그런데 교사가 시행을 했어요. 아, 이거 이제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집에서도 이어지면 아, 이제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에서 이거는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 지금 내가 고쳐야 되는 우리 아이 문제 행동이 있다. 그러면 특수교사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협조를 요청하세요. 보호자께서 열린 마음으로 특수교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정말 특수교사도 힘이 납니다. 다른 교육도 그렇지만 특히나 특수교육은 교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보호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정말 배지장을 같이 맞대는 것처럼 이 아이를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길게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정말 제가 느꼈었는데 이거는 확신합니다. 20년 동안 이 교육을 하면서 느낀 것은 가정에서 협조하는 아이는 무조건 좋아진다. 무조건 달라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화이팅!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즐거운 3월을 보내요. 자, 그러면 저는 이만 안녕!